음,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이제 무엇인지 가장 이제 회계학적으로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현금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파악해 주는 곳입니다. 뭐 여러분이 각종 시험 단체들에 대한 문제들이 이곳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도 볼 수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이제 회계학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필히 이것은 잘 숙지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모의 문제 풀면 현금 캐시는 이제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교환 수단이다. 자,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맞는 얘기죠. 그쵸? 어, 이거는 뭔가를 이제 사고 우리 팔 때 뭐 이렇게 교환해 주는 교환 수단을 쓰기도 합니다. 그쵸? 가장 많이 통행되는 것도 있고 회계상의 현금은 통화뿐만 아니라 타임 발행 수표, 배당증권, 송금한, 우편한 증서, 지급 기일 도래되는 공제 이자표 등의 통화 대용 증권과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등이 포함한다. 자, 이따가 배울 내용입니다. 자, 요걸 좀 미리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 맞죠? 우리가 이게 뒤에 배울 타임 발행수표, 배당금 통지표, 뭐, 송금한, 우편한 증서, 국공채, 지급 기일 도래라는 건 만기된, 뭐, 국공채나 이런 이자표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통화대용증권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예금도 다 포함해서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과연 이제 현금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어, 전반적인 이제 자산의 개념 중에 우리는 이제 유동자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죠? 유동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 아,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동자산이에요.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이 있고요. 당좌는 이제 바로 현금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현금되는 거. 자, 이런 걸 이제 다 더한 자산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럼 과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뭐가 있는지 통화라는 게 있어요. 이 통화는 늘상 지금 여러분 지갑을 열어보시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돈이 안 나오고 전 카드만 나오는데요. 이런 분들 계시고 저는 교통카드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계시는 분들 있고 저 동전밖에 없는데요. 이런 분들 계시고 지폐 요즘 많이 집회 많이 안 가고 다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뭐 핸드폰 하나에 모든 게 다 되기 때문에. 그죠? 자, 우리 이제 회계학상 논리니까. 자, 이런 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통화는 지폐와 주화를 얘기합니다. 자, 지폐와 주화는 이제 이런 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제, 지폐 주면 안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특히 이제, 이런 거. 세종대왕님, 저 때는 세종대왕님이었는데, 여러분 때는 이제 이거죠. 저도 MZ세대는 아니지만, 그죠? 자, 요거는 이제 통화대형증권, 그죠? 신사임당님. 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지폐와 주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통화대형증권이라는 건 얘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과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 가장 큰 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수표입니다. 자, 수표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수표는 일람출급식입니다. 자, 내가 제시하면 바로 현금으로 교환을 해줘야 되는 증서 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수표의 특징이죠. 자, 수표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만기일이 아니라 만기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건 원칙상 어음이죠. 자, 우리 뭐 어음 시간에 다시 배울 거고. 자, 수표 중에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나눠드리고 싶네요. 자, 수표도 뭐 종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수표 이름에 따라, 자, 쓰이는 용도에 따라 이제 이름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한 가지 수표가 여러 가지 이름도 나오고,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우리 은행에서 발행하는 자기압 수표, 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타임 발행 수표, 남이 발행한 백지수표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이거 얘기하시고요.
가계수표는 이제 개인이 발행한 거죠. 이런 이제 가계수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회계학상의 논리로는 이제 현금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이제 통화와 통화 대용 증권, 이제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요 기타가 있어요. 자, 이제 기타를 먼저 해보면, 자, 이런 거 우편한 증서. 자, 우편한이라고도 얘기하고, 우편한 증서라고도 얘기하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세대는 이제 많이 쓰진 않으시는 거고요. 자, 우리 이제, 저 때나 이제, 우리 어머니 세대 때들은 이제 요거를 좀 많이 사용하셨어요. 자,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나가면, 예, 이제, 나가면 이제 사거리에 은행이 거의 없었어요. 은행이 뭐 거의 뭐 진짜 뭐 감에 콩 닫듯이 하나 있었고 중심가 쪽에나 하나 있었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많았던 게 뭐냐면 우체국이었습니다. 우체국을 통해 가지고 현금을 주고받고 이러는 거래들이 굉장히 종종 많았습니다. 그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자, 이 우편한이라는 거죠. 지금도 씁니다. 우체국에 가서 먼 지방에 어르신들한테 이제 경조사를 우편을 보낼 때라든지 시골에 이제 송금한 은행이 없을 때 자, 어르신들은 이제 은행 가기 좀 번거로우시거나 뭐 이러면 우체국에 자주 들리시니까 그 우체국을 통한 현금 보내주고 받는 걸 우리 이제 우편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공사채 만기 이자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인데 회사채, 뭐 이거 회사채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아, 공채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발행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이자표가 있어요. 이게 이자표거든요. 자, 요게 이제 10장이 있으면 이게 10년짜리, 뭐, 그래서 이제 20장이 있다 20년짜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자 지급일에 따라 이게 채권의 만기를 이렇게 적혀 있는 이자표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게 현금이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요 날짜가 되면 요새는 이제 뭐 온라인으로 입금이 다 되니까 현금 취급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기가 되셔야 돼요. 지급 도래일이라는 게 만기됐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배당금 통지표 이런 거. 주식회사에서 이제 주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결정된 사항에 대한 논리들을 이제 현금 얼마 배당하겠다 다 결정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자, 통보하는 식이죠. 원래 사실 주총이 자, 뭐 개미들이라 뭐 힘이 있겠습니까? 저도 뭐 개미지만 자, 그래서 이 통지표가 되면 나중에 이제 그 날짜에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현금으로 취급합니다. 회사는. 양도성 예금 증서입니다. 뭐 이게 기명이 있고 무기명도 있고 그런데요. 대부분은 이제 무기명 채권과 기명 채권이 있습니다. 무기명이라는 건 이제 채권자 이름이 쉽게 얘기하면 안 적혀 있는 거고요. 기명이라는 건 이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양도성 예금 증서는 이제 이게 일수에 따라 조금 틀려지거든요. 이제 기타 예금으로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일수를 잘 보셔야 돼요. 자, 90일 이내의 거는 자, 우리가 얘기하는 현금성 자산을 나중에 또 분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얘도 현금이죠. 자, 얘도 자, 그래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들어간다. 자, 아까 얘기한 유동자산이 있으셨습니다. 유동자산에 당좌자산. 자, 그래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있다. 자, 얘는 합한 거죠. 이제 이게 통합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합계정이라는 건 이제 합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자, 전체적인 이제 합해주는 거. 이거 이제 통합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통화대용증권은 자, 우리가 얘기한 아까 배운 지폐와 주화, 대용증권 수표 같은 거, 동전 발행 수표, 내가 아닌 남이 발행한 수표를 우리 회계학에서 현금 처리한다라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요구불 예금이라는 건 뭐냐면 뒤에 또 배우실 건데, 자,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게 보통 예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 은행에 가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통장을 얘기하는 그게 보통 예금 통장이잖아요. 내가 언제든지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돈들. 자, 이런 게 이제 요구불 예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당좌예금하고 이제 보통예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죠. 현금성 자산은 우리가 음,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여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취득한 날로부터 해서 끝나는 날이 3개월 이내여야지만 우리가 이게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뭐 환매채라든지 뭐 이런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상한우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3개월 이내가 되면 자, 취득 당시 만기 3개월입니다. 이내가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이게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당좌 자산이 있었습니다. 아까 같이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는 과연 자 뭐가 들어가느냐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공타자 만국일 때 배후성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타자 만국일 때 배후성가 자 앞자만 땄습니다. 제가 자 공 그러면 공사채 만기이자표 타 그러면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만기대 넣음 만기대 넣음은 어음 만기되면 통장에 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만기대 넣음이고요. 국세라는 말도 적고 이제 국고라는 말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 우리 뭐 연말정산 환급액이라든지 뭐 소득세 환급액이라든지 법인세 환급액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자, 통지서는 나중에 날라오죠. 요새는 자, 돈이 먼저 들어와 있어요. 통장에 보면 자, 그다음에 일납출금엄이라는 건 이제 우리 백지수표 이따 아까 배우신 이제 백지수표 보셨잖아요. 그 백지수표를 자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표 이름이 바뀌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일납출금어음은 내가 발행한 대로 즉시 바로 현금으로 교환해 주셔야 되는 어음을 이 수표를 얘기합니다. 어음이 아니라 자 대체저금은 지금은 사용하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좀 많이 사용을 했던 거고요. 우체국에서 이 돈을 주고받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배당금 영수증, 배당금 통지표, 요거, 우편한 증서, 송금수표라는 건 아까 이제 백지수표가 있는데, 요거는 먼 지방에서 가까운 지방으로 보낼 때 그 수표를 얘기합니다. 자, 지금 뭐 이제 온라인이 하도 많이 발달되니까 뭐 우편한 증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앉은 자리에서 지금 있는 이제 여러분 자리에서 핸드폰 꺼내서 바로 보낼 수 있잖아요. 인터넷 뱅킹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자, 뭐 이 쓰임도가 이제 약해지는 거죠. 자, 옛날에 이제 이걸 썼습니다. 정말로. 이제 온라인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자, 수표에다 용지에 적어요. 너희 거래처 중에, 이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보내주고 받는 거고, 이런 거니까. 니네 제주도지? 제주도에 국민은행 있니? 있습니다. 그럼, 예, 그럼 제주도 국민은행 지점으로 앞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포토스페이드. 그럼 그 사람 받겠죠. 자, 뭘로 보낼까요? 그냥?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편지 봉투나 이런 봉투에다 넣고 이제 보내주겠죠. 근데 중간에 이제 이게 분실이 되면 이 거래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실의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 사용하지는 이제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송금수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계수표, 개인이 발행한 수표. 자, 이런 건 이제 받아도 현금, 줘도 현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각종 시험 단체 문제들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은 이제 공타자, 배후 성과가 가장 많이 빈도수에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게 전설이 있어요. 이 전설 얘기하면 막 저 맞아 죽을 것 같네요. 자, 저 때는 이제 타자기 세대여가지고, 자, 우리 뭐 타자기에 영타 안타 급수도 있었고, 뭐 이런, 이제 타자기 세대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MZ 세대 하시는 분들은 타자기가 뭐야? 이럴 거예요. 자, 얘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속박물관에나 있는 거죠. 자, 지금 집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공씨가 만들면 공타자, 김씨가 만들면 김타자. 타자기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상표를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하씨가 만들면 하타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씨가 만든 거야.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오로지 뭡니까? 수출 산업에 의한 주도국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국일 때 우리 만국기 생각하시면 돼요. 동네에 여러분 만국기 걸리죠. 언제?
망국기 걸릴 때는 핸드폰 가게 열릴 때. 알겠습니까? 그때 망국기 걸리실 때. 자, 그래서 만국일 때. 자, 그럼 이제 수출품을 어떻게 해야 되면 해외에 팔아야 되면 뭐에다 실어야 됩니까? 배에다 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로 실어 날른다. 그래서 배우송이 되시는 거. 가는 뭐냐면 갈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가자. 그래서 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잡아탔습니다. 굉장히 썰렁합니다. 그죠? 공타자 만국일 때 배우성과. 근데 앞자만 외우라 그랬더니 앞자만 외우면 별 쓸모가 없어요. 무용지물입니다. 뒤에 거 생각이 안 나면. 자, 그래서 앞에 글자와 뒤에 글자도 같이 생각이 나시죠? 자, 그래서 공타자 만국일 때 배우성과.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받아도 현금, 줘도 현금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타인 발행 수표가 나옵니다. 타인 발행 수표는 이제 우리 동전 발행 수표라고. 내가 아닌 뭐 동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동점, 동사, 거래처, 뭐 타인 발행 수표 다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현금이라는 거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제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외되는 거. 자, 이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이제 선일자 수표라는 게 있어. 아까 이제 이게 뭐냐면 백지 수표예요. 아까 본 당자 수표인데 그 백지 수표의 날짜를 수표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발행일에 따라 이게 현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자, 근데 오늘 날짜에 예를 들어서 뭐 10월 1일이다. 뭐 1일 날 발행을 했다. 그럼 이제 10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내가 받아다 은행에 가서 제시하면 돈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표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날짜를 언제로? 12월 31일로 했어요. 내가 오늘 받아서 10월 1일 받았는데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 갔더니 돈을 안 바꿔줘요. 그 은행원이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당신 뭐야? 이렇게 그죠? 자, 그럼 뭡니까? 얘는 12월 30일 이후에 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뭐의 기능과 같은 거에는 어음하고 똑같은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회계학상에서의 선일자 수표라는 건 선일 앞에 날짜에 의해서 발행일을 쓰는 게 선일자 수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회계학상에는 어음으로 회계 처리를 해라. 자, 엄연한 수표입니다. 얘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자, 그러나 회계 처리를 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라. 그래서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수입인지, 엽서, 우표 이런 것들은 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다 단체들마다 요게 이제 포커스로 나오는 문제들의 형태죠. 자, 우리가 얘기한 동점, 아까도 얘기했죠. 타인입니다. 내가 아닌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왜? 내가 그걸 받아서 자, 은행에 제시하면 돈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서 계정 과목을 현금이라고 지급을 하는 거고요. 자, 회계에서는 이제 당자 수표를 발행하면 우리 당자 예금이라고 따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명확하게. 자, 그래서 앞에 수식어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동점, 타인, 거래처 이렇게 나온 당자 수표를 지급하면 우리 회계 처리를 현금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냥 앞에 수식어가 안 나오셨어요. 그냥 당자 수표 또는 당자 수표를 발행해 지급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 회계 처리를 당자 이동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현금. 자, 얘는 당좌예금. 이렇게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구불 예금이죠. 자, 우리 요구불 예금이라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뭐라면 자, 제시하면 바로 현금으로 내가 입출금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요금들을 우리 요금을 예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당좌예금이 있고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자, 당좌예금은 우리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는 이제 이런 거, 이제 수표 나온 발행해 줄 수 있는 통장을 만드는 걸 우리 당좌예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당좌거래 계약을 하다, 뭐 약정을 하다,
라는 말이 이제 나오시면 이제 우리 회계학에서는 얘는 당좌예금이라는 계정을 따로 이제 관리해서 쓰겠다라는. 자, 그래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통장을 우리는 당좌예금 통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개념은 이제 단기 차입금이 나와서 뒤에 보면 그때 자세하게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회계학에서는 자기 발행 수표, 당전 발행 수표라고도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당좌 예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문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우리는 차변에는 저는 땡땡이라고 해요. 아무거나 올 수 있고요. 대변에는 항상 이제 뭐가 오냐면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만큼의 수표 발행할 수 있는 거래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돈이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좌예금이 나간답니다. 여러분이 CD기에 가서 현금으로 인출하면 그 돈은 나가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당좌예금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대변에 당좌예금이 되시는 거고요. 자, 그다음 당좌예입이라는 게 있어요. 돈이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자, 어느 통장에? 이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당좌예입이라는 계정 과목은 없습니다. 당좌예금이라고 하셔야죠. 그래서 당좌예금 대변에는 아무거나 뭐 상품 매출 대금을 받을 수도 있고 외상 매출은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뭐 차를 팔아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게 당좌예금 통장에 돈 보내줄 수 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당좌예입하면 당좌예금이 되시는 거고요. 자,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면 대변에 당좌예금 너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별표시 빅사이즈 10개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당좌거래 개설보증금.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위에 있는 수표나, 이제 언발행할 수 있는 요 거래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중간에 이제 회계가 사고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은행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자, 니들이 사고 치면 그 비용은 내가 될 수가 없다. 그 비용은 니네가 대라. 계약하는 사람, 회사가. 자, 그래서 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제 보증금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걸 찾으려면 당연히 그 은행과의 거래가 끝나야지만 그 보증금을 찾아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특별한 거래여가지고 우리 이런 걸 특정현금과 예금이라고 우리 따로 계정과목을 만들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좌거래 개설보증금 주면 특정현금과 예금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보통예금 통장은 이제 아까 말처럼 수시로 자유로 예금을 할 수도 있고 돈을 찾을 수 있는 통장, 가장 기본적인 통장. 뭐 우리는 이제 법인 통장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이런 거를. 자,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예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데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 나오죠. 자,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죽입니다. 이게 그죠? 아니죠. 꾸꾸러지죠. 자, 마이너스 통장에 딱 큰일 납니다. 자, 마이너스 금액. 자, 우리는 이제 당좌차월 계약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10억이면, 자, 통장에 10억 넣어서 10억만큼 발행을 해줘요. 근데 회계는 그렇지 않아요. 돈을 더 써야 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더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끔 하는 통장을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이제 당좌차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예금 잔액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명 회계학적으로 얘기하면 단기 차입금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고요. 자, 이제 수표를 발행하셨습니다. 자, 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수표를 발행하셨어요. 자, 그 원재료를 샀습니다. 그럼 차변의 원재료 5,000원입니다. 자, 예금 잔액이 얼마 있죠? 3,000원. 자, 근데 당좌차월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건 내가 통장에 있는 돈, 들어가 있는 돈보다 더 많이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계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 한도가 있죠. 자, 무한정 해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카드에 한도 있듯이 그죠? 똑같습니다. 얘도 회사도 그걸 당좌차월 계약을 맺으면 자 한도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이제 뭐 땅 문서 갖고 와라 뭐 이런 거 이제 근저당 설정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한도는 10,000원이라고 이제 10,000원까지밖에 안 빌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원지를 5,000원에 사시고 통장에 있는 돈은 얼마예요? 3,000원. 한도라는 건 회계 처리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라는 의미지.
자, 그러면 내가 10,000원까지 빌렸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5,000원 샀는데 통장에 3,000원 있어요. 그럼 나는 이제 빌려 써야겠네. 그렇죠? 얼마가? 2,000원. 자, 이 2,000원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당좌 차월 또는 단기 차입금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갚아야 되겠죠. 자, 외상 매출금이 이제 5,000원이 통장에 입금이 되셨습니다. 당좌금 통장에 입금이 됐어요. 자, 당좌 차월 한도는 자, 우리가 얘기하는 자, 뭡니까? 우리가 차변에 뭐가 되겠죠? 아, 당좌 차월 이거 뭐 이거부터 먼저 없애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당좌예금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상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예상 문제는 다음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통화 대용 증권.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지 않죠. 자,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거는 자, 우리가 금융상품으로 봐서 우리가 이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두 개 더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틀린 것은 이제 2번이 되겠네요.